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원욱 징계 받는다입니다. 사실상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 이원욱에 대한 징계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그 다음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무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181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80명이죠. 18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표 분석을 하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은희 의원과 양향자 의원처럼 사실상 민주당을 탈당하고 윤석열 편을 드는 국힘당 등을 펴는 양향자 의원과 소속이 국힘당이 권은희 의원, 이들이 분명히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쌍특검 모두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면 제가 표 계산을 해보니까 183표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일까 했죠. 곰곰이 살펴보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표결에 불참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은 바로 이원욱과 박병석이다. 박병석은 50억 클럽 특검에는 찬성을 하고 김건희 특검에는 불참을 했으며, 이원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불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특검을 반대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평가를 받던 박완주 의원 역시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국힘당에 입당한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표결에 불참을 했죠. 참 이상민도 참 그렇죠. 이 사람이 사실 김건희 특검법 거기 발의할 때 포함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쏙 빠져나갔다? 참 공천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네요. 여하튼 그런데 이상민도 그렇고 박완주도 그렇고요. 일단 이 사람들은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박병석과 이원욱 같은 경우는 멀쩡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했다? 이거는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표결에 불참했다는 거 사실상 특검에 반대했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요, 민주당이 오랫동안 당론으로 밀어왔던 것이고요. 또 당론 가기도 전에 우리 민주시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원욱은 사실상 이 두 쌍특검에 반대표를 던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놔둬도 될까요? 이원욱도 이원욱이지만 박병석은 그냥 놔둬도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 지난해 12월에 통과가 됐죠. 12월 28일이었습니다. 이 쌍특검 표결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180명이고요. 민주당 167명, 정의당 6명, 진보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총 175명이죠. 여기에 김진표 의장, 김남국 의원, 양정숙 의원, 이성만 의원,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 상태에서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두 명이 더 있습니다. 한국의 희망인가 미래의 희망인가 하여튼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지금 어깃장 놓고 있는 양향자 의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권은희 의원,
이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상 쌍특검 통과를 할 때 찬성표는 182표가 됐어야 정상입니다. 자, 민주당 출신의 그 무소속 의원 중에는 이 외에도 윤관석 의원과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 그리고 박완주 의원이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상민과 박완주 이 사람들은 사실상 불참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까지 다 포함이 됐었다면 적어도 185표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 표를 확인해 보니까 2명의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2명의 배신자 55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181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국힘당 의원들은 전원이 불참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민주당 소속으로 혹은 민주당 출신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이 4사람입니다. 박완주, 윤관석, 이상민, 이원욱. 이 사람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완주 의원, 사실상 50억 클럽 특검에 반대했다는 얘기죠. 이분이 뭐 청중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수감 중이라서 참여할 수 없었을 거고요. 이상민 탈당했고요. 이원욱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표에 불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찬성이 180표였죠. 여기에서는 누구가 불참을 했느냐? 박병석까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이 5명 중에 현재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은 이 2사람, 이원욱과 박병석입니다. 사실상 배신을 때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윤관석 의원이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 시민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간 자들인 겁니다. 이들을 과연 이대로 둬도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들 당론으로 하자고 돼 있었는데 왜 참석을 안 했나? 아유씨, 또 갑자기 뭐가 떡 뜨네요. 네, 자, 당론으로 찬성을 하기로 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당론을 위반한 거죠. 배신을 때린 겁니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전적이 좀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이원욱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징계를 해야 되네 마네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31명이 넘는 그 배신자들에 대해서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극구 만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배신표를 던진 거죠. 자, 과연 이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특히 저는 이원욱 의원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박병석도 마찬가지고요. 쌍특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억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2개를 모두 불참한 것은 이원욱이 유일합니다. 사실상 대놓고 어깃장을 놓겠다는 거죠. 그 결과 민주당 내부에서 혹은 민주당 안팎에서 이 이원욱 의원을 그대로 둬서야 되느냐 이런 식의 행동을 그냥 보고 둔다면 앞으로 당내 기강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반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뻔한 얘기죠. 솔직히 문제 제기가 안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었을까요? 자, 여하튼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에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아마
표결에 불참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직후부터 감찰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왜 불참했는지,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경위 파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위 파악을 했다는 거, 이원욱은 지금 별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죠. 별게 아니라면 애시당초 경위 파악이란 걸 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지금 현재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언론과 통화를 통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당론으로 정해졌는데 표결에 불참한 것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여부를 파악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은요, 별게 아니다라는 식입니다. 경위 파악 같은 거야 늘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뭐 경위 파악했는데 뭐 그게 뭐 나를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요. 아니 별게 아닌데 왜 취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반응까지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뭐 징계가 있을 수 있다든지 혹은 감찰이 진행된다든지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가는 것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이원욱에 대해서 그냥 경위 파악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단계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원욱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자,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정말 징계를 할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징계를 할 거다! 라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는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직접적으로 맞다, 아니다, 할 거다, 말 거다, 딱 부러지는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왜 느껴지는 분위기나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 또 자세히 말 안 해주더라도 다른 쪽에 물어보면 또 파악할 수 있는 진실이라는 게 또 있기 마련이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살펴본 바, 일단 조심스럽게, 그리고 혹시 이것이 또 다른 엉뚱한 대로 논란이 튀질 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조심조심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반응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그 행동은 민주당의 의견뿐만 아니라 민주시민들의 이 열망을 철저하게 짓밟은 거 아닙니까? 정의당도, 진보당도, 기본소득당도, 심지어 민주당을 탈당한 다른 민주당 출신의 다른 무소속 의원들까지 모두 참여를 했고 권은희 의원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에 쏙 빠져나갔다? 누가 보더라도요,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네, 바로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에 대한 이 징계 부분은 비록 조심스럽게 진행될지언정, 그리고 시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언정 진행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거죠. 다만 이원욱 의원이 탈당을 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놓고 탈당한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해당 행위죠.
결국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원욱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탈당을 하든가 말든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탈당이 먼저일지 징계가 먼저일지 찔찔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상 이원욱은 이제 물 건너 간 거다. 특검법에 불참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탈당을 했다는 거 아니냐. 자, 그와 함께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원욱 의원은 이낙연 신당을 가겠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싶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자, 특검법에 불참했다라는 거는요, 사실 다른 의원들한테서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행태입니다. 이른바 비명계 4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런 사람들도요,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유독 비명계 4인방 중에서 이원욱만 투표에 불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는 길과도 또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낙연 역시도 50억 클럽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또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이낙연이 대놓고 또 반대한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욱은 대놓고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렇다면 이원욱의 선택이 이른바 이낙연 신당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도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탈당이 먼저일 것 같다. 예, 탈당을 하는데 아마 다른 데로 갈 것 같다. 자, 그리고 지금 이원욱이 이낙연 신당에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나름대로 다른 뭔가를 꾸미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뭔가를 꾸민다면 이준석 신당일 가능성. 그래서 핑계김에 이낙연과 이준석을 하나로 빅텐트로 묶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인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자, 이원욱이 탈당을 하긴 하는데 이게 탈당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조로서 50억 클럽 특검 등이 쌍특검에 불참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기존의 다른 비명계 4인방과는 또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낙연 신당으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다. 오히려 이준석 쪽에 줄을 대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요, 그럴 가능성 배제 못해 보입니다. 이원욱은 지금 열심히 탈당 얘기보다 이준석과 이낙연을 하나로 묶는데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이낙연 신당 가지고도 안 되겠고 이준석하고 이낙연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래야지 지가 갈 길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죠.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낙연 신당 가지고는 어디 지역구 한 곳에서 당선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그렇죠. 과연 몇 표나 얻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원욱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큰 비례대표가 됐든 아니면 지역구가 됐든 아무래도 가능성이 큰 쪽으로 선택지를 옮기려고 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이준석, 이낙연의 연대 이런 게 아닐까. 사실 합당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나 봐요. 하지만 이준석 쪽에서는 크게 사실 이낙연 쪽에 대해서 그닥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느슨한 연대는 가능하다. 계속 이준석은 그래요. 안 된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느슨한 형태의 연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준석이 출마하는 곳에는 이낙연이 출마를 안 하고, 이낙연이 출마하는 곳에는 이준석이 출마 안 하고, 이렇게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이른바 출마 지역에 대한 상호 뭐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협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정도의 연대를 생각을 하는 거지 합당까지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튼 지금 이원욱의 향후 행보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뭐 말처럼 쉽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이낙연하고 이준석을 어떻게 하나로 묶냐고, 솔직히 말해서 묶는다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네. 그렇다면 이원욱은 이도 저도 아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민주당의 이원욱에 대한 징계 꼭 필요한 대목이죠. 탈당을 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탈당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 진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원욱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또는 정치 도의상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그런 비방을 받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었는데 마침내 그 업보를 돌려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행동이 윤석열을 도와주고 있는 거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툭하면 이재명 하면서 이재명을 물어뜯으려고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자, 그 노력의 반만이라도 윤석열을 향해서 좀 포문을 돌렸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미워했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본인은 맨날 개딸 하면서 개딸이 모든 것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만악의 근원은 본인 자신인 거죠.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시만요.